안녕하십니까. 9시 반 시간 됐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S 마이크 안 나오네요. 아, 잠시만요. 마이크 조정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 나오네요. 네, 방금 마이크 조정했습니다. 방송 시간 됐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더블클럽입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김대준입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그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 LG와 기아차, 삼성전자, SDI, 네이버,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LG전자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것이고요. 다음 주까지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보통 1월 중순쯤에 주식을 좀 많이 팝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왜냐면 실적 시즌에 있어서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 그 주가 변동폭이 큽니다. 연간 단위의 실적이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그 발표된 실적에 의해서 주가 변동폭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닝스 쇼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1, 2,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을 그 맞춥니다. 그 밀어내기식이나 뭐 어떤 형태로 해서 1월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좋은 형태이고요. 2, 3분기도 맞춰내는데 4분기에 이제 회사에 그 털어낼 것들을 많이 털어내죠. 그래서 이익치를 많이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1월에 나오는 그 실적치가 어닝 쇼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매매를 할 때 1월 중순쯤에 주식을 팔고요. 실적이 나온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주식을 사는 그 형태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의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그 실적들이 다 기업들이 안 좋았죠. 최저 실적,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모든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2017년도에 각각 그 상장사 영업 이익 기준으로 해서 130조, 150조를 기록했고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아마 그 100조 미만 그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30조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올해는 대략 추정치로 30% 정도 증가한 150조 정도를 상장사들이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9년도 대비 실적이 좋아진 형태이고요. 미국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보통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저효과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분기, 전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또 지난해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 좋아지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기저효과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실적이나 회사의 기업의 전반적인 매출 구조는 19년 대비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발표되는 실적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추정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26일 현대차 지금 예정치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한 2조 정도 그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아셔야 될 게 그 뭐죠? 충당금을 쌓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재무 정보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네이버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를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2018년도에 2조 4천억이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 3조 6천억이었습니다. 2020년도 추정치는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인데 19년도 대비 감소했죠. 하지만 여기에 2조 원이 그 자동차 그 뭐죠? 리콜 비용이던가요? 2조 원 충당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도 단순 수치 측면에서는 감소 추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지만 2조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2조를 추가할 경우는 4조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이다. 19년 대비 3조 6천억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한 현상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이제 실적 내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7천억 정도 그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양호한 실적으로 LG화학도 이번 데이터 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36조 영업이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연간 단위로 지난해 1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19조 원을 놓고 여러 관계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들을 이제 좀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해 26조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삼성전자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대만의 TSMC 여기가 한 22조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삼성전자 19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고요. 대략 36조 원 중에 그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업 부분과 가전 부분이 대략 한 18조, 16조 요 정도 상황이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만큼은 19조 원인데 TSMC에 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그 3위다.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나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도 TSMC를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팍스TV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메모리 분야가 지난해 그 판매가 많았어요. 수요가 많아서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궁극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분야 쪽에 이제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작했죠. 그리고 뭐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삼성에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제 그 강하게 그 삼성 자체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제가 그 주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대만의 TSMC와 이제 그 설명을 하기보다는 주가 흐름도를 보고 대만 기업인 TSMC는 과연 최근에 어떤 그 주가 흐름이었고 얼마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지 과연 삼성전자와 비교 대상 기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과연 삼성전자 우위에 있는 기업인지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TSMC의 최근 주가하고요. 전반에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면 TSMC가 좀 그림이 작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수치를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020년 3월 수준에서의 그 주가가 약 40불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 상장돼 있는 해외 DR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DR이라고 하는데 뉴욕 상장돼 있는 그 TSMC의 주가입니다. 지난해 3월에 한 40불 정도 했고요. 최근에 그 주가가 130불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4, 3, 12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지난
그 1년여 동안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지난 3월에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9만 원이죠. 2배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만 기업은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TSMC가 1.3%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기억하기로 2.5% 이상입니다. 3,600원 정도 주당 수익률 발생시키면서 수익률 또한 한 2.5%이기 때문에 절대 TSMC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기업이고요. 단순하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만 놓고 판단을 해서 22조, TSMC 22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19조다. 그래서 3위다. 다소 밀린다. 앞으로의 흐름도 TSMC에 비해서 좀 처지는 이런 상태에서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번에 5조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그 수치의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L전자 4분기 6,500억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것 같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봐서 역대 최대이죠. 통상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L전자 경우는 지난 2020년 4분기에 6,500억. 아마 제가 대략적으로 기억하기로는 그 2019년도 4분기에 약 1,000억대 규모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4분기 역대 최대이고요. 2020년 4분기에 6,500억. 그리고 올해에는 이 실적이 최소 60% 이상 L전자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죠. 여기에 그동안 전체 그 실적과 회사 매출과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휴대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확정되고 매출에 그리고 그동안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를 가중시켰던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면 L전자는 올해 실적은 더더욱 개선된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전반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양호한 실적이고요. 기존의 그 어닝스 쇼크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프라이즈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이한 주가 흐름 모습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에 대한 전반의 내용 한번 그 실적 발표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팍스TV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되짚으면서 흐름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장의 내용이 종합주가지수 예상 흐름이었죠. 제가 기존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2월장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월장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 수준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내일장 고점 라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3,260포인트 그러니까 3,300포인트의 주가가 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통상 주가가 상승 과정에서 단기 눌림목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눌림목 과정에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하나의 연속선상의 상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월장에서는 그 하나의 큰 봉에서의 고점을 찍어주는 가격으로 고점을 만들어주고요. 2월장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멀리 못 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은 멀리 가기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해서 우리가 그 접근을 해야 되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탄력이 나올지 저도 시장을 열어봐야지 확인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3,260포인트의 고점과 저점이었던 3,000포인트의 박스권 내에 있는 시장이다. 아직은 박스권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3,260포인트, 3,300포인트 돌파하는 거 보고 종목별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기 때문에 내일 시장 아침에 뭐 플러스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약보합 내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좀 들여다보고 접근하자. 장 초반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끝나서 플러스권 강보합 또는 뭐 20, 30포인트의 플러스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 진입하지 마시고요. 내일 장에서는 후반 흐름을 보시면서 10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종목별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서 내일장 시장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박스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 흐름이 바뀌면 제가 또 내일 5시 방송에서 바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분위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일장 방송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여타의 TSMC나 인텔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진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올 하반기 또는 길게 볼 때는 내년 초반까지 15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에서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하겠죠. 쉬고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15만 원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의 저점을 83,000원으로 여러분께 잡아드렸었죠. 장중에 83,600원 정도 수준을 찍어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가를 좀 상향화 시켜서 제가 볼 때는 86,000원에서 87,0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가격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9만 원대이기 때문에 9만 원대 수준에서 한번 튕기겠죠.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눌러지는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모습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좀 2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아직까지 이 전략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 체크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더불어서 요즘 최고 관심 종목이었던 현대차,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지난 5개월간의 주가 조정, 우리가 보통 원차트 법칙이라고 하죠. 주가가 긴 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기울기, 보통 기었던 기간만큼, 일정 기간 아니고요. 기었던 흐름만큼 주가가 세워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의 목표 주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방송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굉장히 오래 쉬었죠. 기간 조정도 그렇고요. 과거의 주가 흐름 형태를 보더라도 다른 여타의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준 종목입니다.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적과 지난해 실적 4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LG전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 SK케미칼, 코스닥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가 흐름을 판단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케미칼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대로 방향이 설정될 때에는 코스닥 여타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종목별 압축과 선별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이전과 같이 모든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압축된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흐름이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폭 40%, 50%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물타기 시점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번 잡아드렸죠. 바닥권에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목표 주가도 앞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저희 더블클럽 그 채빵에서 전반적인 흐름 잡아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제가 모든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방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블클럽 풍문으로서 더블클럽 방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시간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바이오나 제약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종목들이 그 많이 교차가 됩니다. 그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그 종목 흐름으로 또 같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측면 그리고 저희 방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신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오픈 채팅방에 그 말머리 모양 클릭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더블클럽 풍문으로 들어서 더블클럽 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00분 조금 넘는 분이 계신 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내일부터라도 680분 정도 계시네요. 그 방에 들어오시면 내일부터라도 궁금하신 사안 그리고 종목들 흐름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이제 코스닥을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SK케미칼 말고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지난 3월부터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4, 5개월 동안 또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장주의 대표주 있죠. 이 종목도. 그러면 네이버의 주가 흐름 앞으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추가 상승과 대장주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의 주가 수준 대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차트 법칙이라고 해서 긴 만큼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도 현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단 주가가 지금의 수준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주가가 지금의 박스권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가정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정체되어진 과정 모습을 보여주고요. 2월 중순 이후나 3월 정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래서 박스권 돌파 여부, 지수의 박스권 돌파 여부가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 상황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제가 오늘 장중에 그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 일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채빵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못 샀다라고 해서 오늘 진입하지 못하셨다라고 해서 크게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간다면 이제 시작이고 바닥입니다. 저도 내일 이 종목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내일 흐름 뭐 어떻게 나올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과 상황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내용 분석하면서 흐름 잡아가겠습니다. 물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모습만을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분석, 평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제약주에서는 한미약품 말씀드렸었죠. 한미약품도 제가 아까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N자형입니다.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이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미약품 주가는 굉장히 무겁고 느렸습니다. 이게 지난해에서부터 주가의 성질이 바뀌었죠.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상승 1차 상승 보여줬고요. 가격 조정 나타냈고요. 또 기간 조정 딱 보여준 다음에 추세적으로 형태가 여기서부터 바뀐 겁니다. 트렌드가 여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주 중에서 한미약품이 지금 그 가장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그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미 장중에서 여러분께도 장중에도 한 번 더 체크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내일장 한번 그럼 시장 흐름과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세하게 내일장의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잠깐 제가 그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중국의 항생지수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중국 항생지수를 살펴봤습니다.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대에서 형성 모습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나스닥이나 유럽 지수를 평가하면서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이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많이 판단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여타의 그 유럽이나 미국 증시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재료 가치 분석 차원에서 시장을 들여다볼 때 큰 재료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재료가 없고요.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대한 부양책이 좀 속도 탄력을 받는다. 주가 좀 빠지면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난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의 뉴스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무역 관계, 그리고 중국의 그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증시도 동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럽의 증시도 이와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여러분들 많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지난달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나스닥 지수와 그 유럽 증시도 좀 보긴 하지만 주로 미국 시장 동향 관련해서 우리 증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중국 증시만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 우리 시장과 그 시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중국 증시가 10시인가요? 우리 시간과 좀 다른 시간대,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시가 시작되면서 거의 동조화 현상 일으키면서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2008년도에서 아마 2011년 정도까지의 그 주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국 증시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나스닥과 동조하는 이런 현상들 보여줬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은 이제 역시 그 중국과 연계된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 관계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지수만 마시고요. 우리 이제 HTS나 MTS 보시면 항생 지수 많이 나옵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의 항생 지수도 하나 넣으셔가지고 같이 흐름도 같이 보시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 하시면 좀 더 어떤 투자를 발빠르게 하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접근 수단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살펴보면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전체 흐름도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3200 대략 50포인트라고 우리 잡고요. 요 흐름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3000포인트. 물론 내일장에서 또는 당분간 이번 주 장 상황에서 돌파하게 되면 330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겠죠. 2월장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2월장은 조정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얼마 전 우리가 3000포인트에서의 저점을 형성하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략적으로 3150포인트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고요. 3월에 다시 갑니다. 기본 흐름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흘러가는 패턴에서
3월장에서 올라간다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흐름은 돌파하게 되면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의 모습은 주가가 목표 주가를 단순히 조금 상향화해서 접근할 뿐이고요. 전체 큰 그림에서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1월장에서의 목표치가 좀 달라졌을 뿐이다. 내일장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느냐? 계속 사야 됩니다. 다만 가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83,000원, 4,000원, 5,000원권대의 가격은 이미 놓치셨고요. 그 가격은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좀 더 상향화시켜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눌림목 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기간은 충분합니다. 2월 중순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받을 때마다 모아가신다고 접근을 하시고요. LG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1불에도 잡아놓으세요. 내일장에서 1불에도 잡아놓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언제 담느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식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죠. 어떤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상향 상태에서의 그 추세를 잡은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가는 이렇게 가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형태로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평선 그림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략 제가 주식을 매집을 할 때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복숭아뼈 근처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저는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대략 한 5% 정도 한해서 이 시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봅니다. 보통은 빠질 때 많이 사시죠. 하지만 그런 흐름에서 사시면 거의 물리거나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기다립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빨리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정확히 내가 타점을 공략하고 이 패턴의 종목이 시황과 일치해서 움직이는 패턴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면서 이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10,000원의 그 주식을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눌림목 받고 올라갈 때 이 가격은 한 12,300원 될 겁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죠. 요 고점을 돌파하는 양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선은 요 부분에 잡습니다. 요 부분에서 여기서 2차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도 5%를 진입을 합니다. 그럼 총 10%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양선을 또 잡습니다.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요. 다음 양선을 잡습니다. 다음 양선이 나올 때 보통 여기서 양선이 한번 나왔으면 한번 흔들겠죠. 흔들고 나서 다음 양선에서 또 잡습니다. 1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 다음 양선에 잡을 수도 있고요. 눌림목 주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요 양선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잡거나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대략 20%에서 25% 물량을 잡습니다. 요 주가가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의 가격이 제가 보는 종목의 흐름도 측면에서 보면 무릎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전체 그림을 보면 주가가 단순하게 그 10%, 15%, 20% 올라가고 꺾이는 종목이라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주식은 보통 시기 면에서 조금 다르겠지만 올라가면 40%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대형주가 가는 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40% 정도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대략 주가가 15%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20%, 25%의 주식을 매집을 하고 쭉 가져가서 내가 최고점에 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35%나 30% 수준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비중 20%대에서 수익률 한 대략 한 30% 수익을 먹게 되면 이 누적 수익률이 상당히 큽니다. 바닥에서 뭐 5% 사서 끝까지 40%를 먹는 것보다 누적에서 전체 물량의 비중을 20% 정도 잡아가면서 대략 한 30%씩 먹는다면 이 방법이 훨씬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런 패턴으로 주식을 잡을 때는 흐름과 분위기 전체적인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빠진다라고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흐름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추세는 전환하면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호흡을 같이 하셨던 저희 그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은 왜 지금 주가가 가격이 좋은데 왜 안 사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사면 바닥 찍고 올라가는 최저점에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사게 되면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렸을 때 다른 종목에 편입해서 주식을 운용해야 되는 자금 스케줄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이 추가 매수는 확인된 과정에서 전 고점 내지는 흐름 측면에서 강한 양선을 뿜어내는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 경험상,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형태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좀 다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죠. 요즘 같은 장은 개인이 우세한 장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기관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사면 주가가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관들은 계속 올려 붙이면서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매니저들이 하는 매매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매매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수익은 저점에 사서 일부만 사서 쭉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올라갈 때마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타기 아닙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세를 확인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쭉 가지고 갈 수 있죠. 쭉 드리블하면서 주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잡아가셔야 70%, 80%, 100%까지 나옵니다. 한 주식을 사서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 이해가 좀 덜 되시고 흐름 잘 모르시겠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장중에 또는 제가 이제 물어보시면 그 부분들 한 번에 아시면 여러분들 척척 박사이죠. 저도 한 번에 몰랐습니다. 자기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매매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저와 호흡을 맞춰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같이 흐름을 잡아가시면 어느 정도 개념 정립되실 겁니다. 짧은 기간 한 달 내, 두 달 내, 세 달 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한 6개월, 7, 8개월 정도 같이 호흡 맞춰서 이렇게 어떤 흐름들 제가 메시지 드리고 사인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매를 더블클럽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더블클럽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시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기관들이 매매하는 방법들,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강남 큰 손들이 매매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강남 부자들도 PB라고 그러죠. 강남에 보면 이제 프라임 뱅커라고 하나요? 프라임 브로커러지라고 하나. PB들이 자산 관리하면서 대부분 매니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산가들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주식을 사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줍니다. 빠질 때 산다? 이해 못합니다. 김 부장, 이 차장, 왜 주가 빠지고 있는데 주식을 사?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산다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 빠질 때 사면 혼납니다. 왜 주식 빠지는 데 사고 있냐고. 잘못된 습관이죠, 여러분들. 주식 빠질 때 모은다? 이거 잘못된 습관입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모아가는 겁니다. 물론 매번 맞지는 않습니다. 한번 강한 양선 흐름 나온 뒤에 좀 눌림목 과정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장중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려놨죠.
하지만 주식 안 샀습니다. 제가 메시지 안 드렸습니다.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돌파하는 가격을 치고 나가야지만 그 뜻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리지 않고요. 가는 종목에 계속 애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잡아드릴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매매 기법으로 지지 않는 게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배운 내용들 20년 동안 시장에서 익힌 노하우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모르실 겁니다. 아직.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매매 기법, 매매 형태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들 익히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반 오늘 장 내용 그리고 그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시즌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채팅창 보면서 한번 궁금하신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드릴까요? 제가 기존에 채팅창을 보면서 눈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 채팅창에 그래도 신경 써 주시기 때문에 이제 글을 올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기 실적 발표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해서 내일 다시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해서요. 당장에 지금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ETF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매력적인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ETF를 접근하실 때 저도 ETF를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ETF 상품을 접근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내가 전기전자 업종을 들어가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어떤 종목 올라가고 어떤 종목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바스켓에 담아놓은 ETF는 전체적으로 이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에 일치하는 가격을 보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가장 센 종목과 가장 약한 종목의 대략 평균치이죠.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빠른 종목을 찾아서 딱 들어갔을 때보다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오래 하셔서 이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 가신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ETF는 저는 이제 그 업종 ETF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ETF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도 레버리지나 또는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나머지 종목들은 좀 무겁습니다. 수익이 예상만치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1, 20%, 20, 30% 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ETF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고 좀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지수 또 통화 원자재 쪽이 좋습니다. 이쪽에 상품들 많이 있고요. 이 관련 내용들도 조금 어느 정도 성숙 단계 들어가시면 그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D&D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D&D도 다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그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하고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흐름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최근에 주가가 여기서 가는 모습의 패턴을 보였다가 최근에 제껴버렸죠. 제가 통상 주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간 횡보했던 종목들 그리고 장기간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이 V자 반등을 주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여러분들 넷마블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넷마블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주가가 떴다 제껴버렸죠. 이때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 어땠습니까? 다시 살려놨죠. 통상 주가가
긴 횡보 국면에서의 모습 이후에 상승할 때나 또는 주가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줄 때는 뭐냐면 한 차례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하죠. 제가 여러분 장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했던 몇몇 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상한가 치면서 빵 치는 모습이었고요. 2, 3일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길게 흔들어 줄 때는 한 4일 정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또 상한가를 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대형주, 우량주 내에서도 이런 흐름들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대형주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긴 흐름에서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 나타내죠. 거래량도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딱 받습니다. 이때 이런 과정에서 빼버립니다. 주가를. 그러면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기는구나. 팔아야지. 또는 관심 종목에 편입했다가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죠.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닙니다. 다시 이번 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있고요. 저도 저희 채방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시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때마다 잠깐 멘트를 제가 날리는데 이 종목 죽었다 싶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움직인 종목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었다라고 판단되면 말씀드립니다. 뭐 제 얘기가 100%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닌 것 같다.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흐름 이제부터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나타날 여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 시간이 되면 저희 직원이 퇴근해야 될 시간입니다. 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 흐름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같은 경 5시에 여러분 찾아뵙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종목 내용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나온 내용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꼭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장중에도 채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글로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도 빠르고 저도 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30분이라도 좀 더 늘려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이제 직원 퇴근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까지 늦게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중 방송이죠. 5시 하는 방송에서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늦은 시간 저라면 안 듣습니다. 이 시간에 드라마 재밌는 것들 많이 합니다. 지금 월화는 저기 하죠. 암행어사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늦은 시간 재밌는 황금 타임에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채빵과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